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선데이 에디션 강혜신입니다. 오늘 제가요, 잘 보이시나요? 개나리를 꼽았습니다. 시장에 갔더니 개나리가 있었어요. 아주 어수선하고 하지만 여러분들께 개나리를 선물해 드리고 싶었고요. 그리고 개나리를 꼽으면서 빨리 이것을 방송하고 싶은 마음도 있고, 사람이 마음이 급할 때는 뭔가를 차분차분 못 하잖아요. 꼽고 보니까 너무 빡빡한가 하면서 예전에 디자이너 조지 알마니가 엄마가 항상 식탁에 꽃을 꼽아 놓으셨는데, 어떤 때는 12살짜리 남자아이가 보면서 엄마 too much,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제는 서로 친하고 서로 뭐 여러 가지를 생각을 하고 교감을 하고 하는데, 어떻게 인간이 완벽합니까? 꽃꽂이가 어떻게 완벽합니까? 오늘 저에게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께 이 내용을 전해드리는 것. 그러나 행복하셨으면 좋겠다, 따뜻하셨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저 개나리를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지금 이제 잠시 후면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연설을 할 CPEC에 대해서, 올해의 CPEC 그리고 지금까지의 CPEC, 또 올해의 CPEC의 서머리라고 어떤 사람들이 표현을 하고 있던데요. 그것은 과연 한 단어로 표현하면 무엇이 될 것인가? 그리고 이것이 공화당과 미국의 미래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 것인가 하는 것을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CPEC 약자로 부르고 있는데 Conservative Political Action Conference라고 해서 보수 정치 행동 컨퍼런스, 매년 열립니다. 1974년부터 지금까지 열리는데, 글쎄요, 세계에서 가장 보수 운동가, 보수적인 시각을 갖고 있다라고 주장을 하거나 실제로 그러면서 선거에서 선출된 공직자, 정치인들, 로비스트들이 가장 많이 참석하는 게 CPEC, 이 컨퍼런스입니다. 한국에서도 첫날인가요? 첫날이었던 것으로 기억되는데, 이 민경욱 전 의원이 나와서 연설을 했습니다. 영어로 연설하면서 그다지 길진 않았는데, 뭐 아버지의 얘기, 본인의 얘기, 본인은 한국의 아이비리그와 마찬가지인 연세대학교를 나와서 전 대통령 비서실장을 지냈고 국회의원이 됐는데, 지난번 선거에서 부정선거로 떨어졌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항거했지만 문재인 정권이 그것을 막아서 수정되지 않았고,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똑같은 이런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본인이 미국까지 와서 백악관 앞에서까지 와서 뭐 1인 시위를 했다 하면서 한국이 기본적으로 부정선거다라고 주장을 하고, 지금 정권이 완전히 잘못됐다는 것을 미국에서, 뭐 많은, 거의가 이제 미국 사람이겠죠. 하지만 뭐 다른 나라에서 온 사람들도 있고 그런 알리는 연설을 했습니다. 누구나 다 보수를 주장하는 사람들 받아들이고, 뭐 꼭 보수뿐만이 아니라 가고 싶은 사람은 다 갈 수 있는 곳이 이 CPEC 컨퍼런스입니다. 그래서 모든 컨퍼런스와 마찬가지예요. 올해는 이 CPEC의 본부가 있는 플로리다주의 올랜도에서 열리는데, 신청을 하면 누구나 갈 수 있고요. 신청을 하면 누구나 취재도 할 수 있고 하는, 그게 이제 CPEC 미팅인데, 1974년도에 처음에 시작할 때는요, 두 군데 단체에서 쭉 시작을 해서, 그 당시에 처음에는 뭐 몇 명 안 됐다고 해요, 참석하는 사람이. 지금은 세계에서 가장 큰 보수주의자들의 미팅이 CPEC 컨퍼런스인데, 1974년도에는 미국의 보수연합이라고 있습니다. 아메리칸 컨서버티브 유니온이라는 것과, 미국에서 지금도 이 보수연합은 가장 큰 보수의 이슈를 가지고 하는 로비스트 단체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Young Americans for Freedom이라고 해서 자유를 위한 젊은 미국인들 하는, 이 Young American for Freedom은 젊은이들은 젊은이들인데 완전한 진보도 아니고 아주 전통적인 완전한 보수도 아닌 중간 성향의 대학 캠퍼스에서 그런 젊은이들이 많이 모였어요. 그래서 이 Young Americans for Freedom과 이 American Conservative Union이 처음에는 이 CPEC을 만들었고, 지금은 이제 American Conservative Union에서 올해도 이 CPEC 회의를 컨퍼런스를 주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960년대에 시작된 이 젊은이들 보수와 또 아메리칸 컨서버티브 유니온이 또 역시 그 64년도에 만들어졌거든요. 그때 만들어진 보수라고 주장을 하는 이런 그 그룹들이 만들어져서 매년 이렇게 세계에서 많은 그 보수주의자들이 모여서 컨퍼런스를 열고 있습니다. 컨퍼런스 자체는요, 어느 그 일반 무슨 비즈니스 컨퍼런스하고도 비슷해요. 가면은 신청을 하고, 가서 뭐 누가 중요한 사람들이 연설을 하죠. 연설을 하면 연설을 듣고, 그리고 이제 패널들이 있어서 또 각각 작은 방에서, 이번에는 호텔에서 합니다만은 뭐 컨벤션 센터에서 할 때도 있고, 작은 홀 방 같은 데서 사람들이 모여서 패널과 토론도 하고, 또 그 중요한 사람들이 몇 명씩 그 연단에서 토론하는 것에 대해서 또 지켜보던 사람들이 나중에 질문도 하고 똑같이 그런 형태로 이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 스펙 회의가 중요한 것은 1974년도에는 로널드 레이건 전 대통령이, 그때는 이제 대통령이 되기 전이었잖아요. 연설을 했죠. 그리고는 그 미국에서 보수로서 대통령이 되고자 하는, 대통령 후보가 되고자 하는 사람들은 이 CPEC에 다 갑니다. 다 가서 자신들이 보수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하는 것을 알리고 싶어하고,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시간을 연설할 수 있는 시간을 잡는가, 이런 것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들 부시 대통령이 되기 전에도 CPEC에 갔고, 누구나 다, 지금 트럼프 전 대통령도 2018년도에 이제 CPEC에 가서 연설을 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즘은 또 유튜버들도 많이 가죠. 1인 미디어에서 이제 신청하면 다 가서 취재도 할 수 있고, 취재까지 아니더라도 뭐 누구나 다 이제 들어갈 수 있어요. 일반인들도 그 패널도 회의하는데 다 들어가니까요. 그리고 가면은 뭐 마이크 들이대면 인터뷰들은 해주니까 하는 것이고, 다만 이제 중요한 인물들을 인터뷰하는 것을 스케줄을 잡는다, 이럴 때는 개인 유튜버들한테는 잘 안 해주겠죠. 시간이 없으니까. 미디어 가서 그 매체의 이름으로 신청을 하면은 인터뷰도 할 수 있게 해주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매년 그 CPEC 같은 데서 어떠한 자신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슈 같은 것을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올해는 딱 한마디로 하나의 큰 그 동상이에요. 금상이에요. 이런 것들이 모든 것을 보여준다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합니다. 그 동상이 Trump and his magic wand, 매직봉, 요술방망이라는 거예요.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트럼프 그 전 대통령이, 이게 사람보다도 훨씬, 사람이 두 사람이 이렇게 아래 바퀴가 달려서 밀고 가는 것을 보니까 보통 남자 두 사람을 합쳐놓은 것보다도 훨씬 이 동상이 컸고, 얼굴이 유난히 커요. 머리가 아주 크고 금으로 번쩍번쩍하게 해놓고, 아래도 금으로 번쩍번쩍하게 해놓고, 카툰처럼 만약에 그렇게 했는데, 보통 사람들이 이거 모세야, 뭐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고, 구약에 뭐 출애굽기 32장을 얘기를 하는 거겠죠. 그 금송아지에 되고 사람들이 막 절하고 그 금송아지를 하고, 나중에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시나이 산에서 그 뭐 3,000명이 죽고 금송아지 부서지고 했었다는 그것을 얘기를 하면서, CPEC의 상징이 트럼프 전 대통령을 금송아지처럼 우상이라는 금동상을 만드는 것이 이번 CPEC의 한마디로 요약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한편에는 뭐 미국 헌법 We the People 하는 것을 들고 있고, 왼손에 보면은 이 요술방망이가 있잖아요. 이 요술방망이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상징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그 예전에 그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트럼프 전 대통령이 되기 전부터 계속 내가 밖으로 나갔던 미국 제조업을 다 미국으로 가지고 오겠다 하니까, 그 오바마 전 대통령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 나간 미국의 제조업을 다 가지고 들여온다고 하는 것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그렇게 하려면 요술방망이가 있어야지 될 거야 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CPEC에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요술방망이를 가진 사람이라는 것으로 이 동상으로 그 표현을 했고요. 오바마 전 대통령이 얘기를 했었을 때는 미국은 이미 환경 규제, 또 어떠한 환경에 사람들이 노동하는 사람들의 환경, 그 사람들에 대한 인건비, 인권, 뭐 건강보험, 임금 이런 것들 때문에 제조업을 더 이상 할 수 없는 시기로 접어들었다는 것이고, 트럼프 대통령은 가져오겠다 했고 결국은 그 가져오겠다는 것은 실패를 했고요. 해서 요술방망이가 들고 있는데 6피트고요. 이게 도대체 많은 사람들이 지금 트윗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공화당조차도. 이건 공화당이 트럼프 사교 집단인가? 트럼프라는 우상을 섬기는 사교 집단이냐? 이건 아니지. 신을 모독하는 것이지 트럼프 is god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것은 마치 트럼프가 god처럼 금상을 입혀서, 그런데 거기에 가서 사진을 찍는 사람들 보면 지금 이제 보수 컨퍼런스니까 전부 트럼프 전 대통령 좋아하고 보수의 가치 이런 것을 얘기하는 사람들이 모였잖아요. 아썸하다고 얘기를 하고 쿨하다고 하고 4 more years 라고 얘기를 하고, 어떤 사람은 perfect, 이거 정말 완전하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좋아한다고 얘기를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자, 저러다가 정말 신으로부터 벌을 받을 수도 있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어요. 특히 이제 아담 킨징어 의원 같은 경우 안 갔을 거예요. 아마 초대도 받지 못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을 반대하거나 트럼프 전 대통령 탄핵에 찬성표를 던졌던 사람은 초대하지 않았고, 마이크 펜스 부통령은 초대를 받았지만 본인이 사양하고 안 갔습니다. 트럼프의 행사인데 나는 이제 트럼프와는 관계를 끊었다, 릴레이션십을 끊었다라고 분명히 이번 주에 마이크 펜스 전 부통령은 얘기를 했고요. 자, 저러다가 정말 금송아지 되겠구나, 금송아지 되겠어 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막상 이 만든 사람이요, 이 우상이라고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을 만든 사람은 그게 무슨 우상이야, 조각이지. 우상이라는 것은 사람들이 가서 예배하고 경배할 때 우상이라고 하는 거야. 예배하고 경배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아요. 10만 달러 들여서 만든 것이랍니다. 그래서 이제 옷 보면은 여러분들 보시는 그대로잖아요. 뭐 미국 국기 모양도 있고 뭐도 있고 하는데 멕시코에서 만들었답니다. 이 타미 쥐건이라는 사람이 만들었는데 미국의 이 조각하는 아티스트로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죠. 그리고 유명하게 되려고 생각을 하고 만듭니다. 뭘 만들 때 유명한 무슨 스포츠 아이콘을 만든다던가 아니면 뭐 비치보이즈의 서핑 USA 하는 그것을 만든다던가 서프보드를 만든다던가 이런 형태로 그런 사람인데, 이 사람이 만든 거예요. 멕시코에서 조립을 했다고 하고 페인트 칠만 플로리다주의 템파에서 했다고 하는데 스테인레스 스틸 버전도 만들었답니다. 그래서 아마 본인이 만든 이것이 대통령 도서관에 전시되길 희망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것은 10만 달러지만 그 스테인레스 스틸 버전은 값을 매길 수 없을 정도다, 소더비에 판다, 이런 형태로 만드는 거예요. 소더비에 판다, 한 1000만 달러는 나갈지도 몰라,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그리고 세 번째에 트럼프 전 대통령의 동상도 제작 중인데 이건 민주당이 너무너무 싫어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진짜 금물을 입힌대요. 24캐럿, 14캐럿도 아니고 18캐럿도 아니고 24캐럿 골드를 입혀서 이것을 1000만 달러는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한 거군요. 두 번째가 아니라, 두 번째 스테인레스 스틸이 아니라 세 번째 금도금을 한 트럼프 전 대통령의 금 송아지와 같은 트럼프의 동상을 만들 것이라고 하면서 우상은 아니다라고 하는데, 타미 쥐건이라는 이 조각가가요, 원래 목사였어요. 그것도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목사를 한 20여 년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본인이 얘기를 해요. 나는 목사 출신이고 성서를 너무 잘한다, 이건 우상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많은 사람들은 이 한 가지가 2021년 공화당 CPEC을 요약하는 거다. 트럼프에 대한
우상 숭배라고 얘기를 합니다. 내용은 뭐 여러분들께서 말씀드린 것처럼 테드 크루스도 트럼프는 아무데도 가지 않는다라고 연설을 했고, 대체적으로 뭐 그런 트럼프 전 대통령을 굉장히 떠받드는, 그럼으로써 본인이 트럼프 전 대통령 그 지지자층의 지지를 받기를 원하는 그런 것이고요. 오늘 그 VOX라는 그 웹사이트, 아주 그 뭔가 한 가지 이슈를 좀 깊이 있게 그 취재를 하고 보도를 하는데, 이 VOX가 공화당이 어떻게 트럼프 사교 집단으로 빨려 들어가고 말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보도를 했습니다. 오늘의 미국 정규방송 시간에 여러분들께 간헐적으로 늘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기는 합니다만은, 하나의 기사로서 정리를 해놨기 때문에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CPAC의 초대 손님을 보면 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탄핵에 찬성을 했었던 사람은 공화당 정치인이라도 초대하지 않았다. 트럼프 전 대통령을 찬양하는 사람만 초대를 했다. 그리고 심지어는 코로나 바이러스 경기 부양책에 대해서 투표도 하지 않고 올랜도로 떠나서 이 컨퍼런스에 참석하는 사람이 있다. 뭐 여러 사람이 있지만 이 VOX는 인디아나주의 공화당 짐 뱅스 의원 한 사람을 지적을 했네요. 굉장한 그 트럼프 전 대통령 지지자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 똑같은 얘기예요. 트럼프 찬양인데, 이 가장 중요한 사람은 그 케빈 맥카티, 공화당 하원 원내대표잖아요. 이분은 트럼프 그 전 대통령을 추켜 세우긴 했어요. 그런데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말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치 트럼프 전 대통령이 그 연설을 들어보면은 뭐 이 연설들이 다 한국말로도 다 동시통역 같은 거 다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조금만 관심이 있으시면 찾아보시면 되고, 구태여 찾아보실 필요 없다고 생각되시는 분은 안 찾아보셔도 상관은 없어요. 목적이 원래 정해진 것이니까. 이번에는 트럼프를 찬양하고 이제 곧 있을 트럼프 전 대통령의 연설을 듣고 보기 위해서 사람들이 간 것이 많으니까, 케빈 맥카티가요, 마치 그 연설하는 것을 보면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임기 2기를 지금 치르고 있는 것처럼, 1월 6일 의사당 난입 사건은 하나도 없었던 것처럼 그렇게 했다. 제 얘기가 아니라 박스의 얘기예요. 트럼프 그 전 대통령 자체가 케빈 맥카티 공화당 하원 원내대표의 포커스, 연설 주제의 포커스는 아니었지만, 그러나 하원이 다수당이 되게 된 데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역할, 그의 힘이 절대적이었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또 심지어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아팠는데도 불구하고 그 아픈 상황에서도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서 선거 유세를 해 주시었고,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이게 왜 그러느냐?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인기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공화당에서 폴리티커와 모닝 컨설트가 공동으로 여론조사를 했는데, 공화당에서는 지금 79%가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호감을 갖고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케빈 맥카티, 공화당 하원 대표에게 호감을 갖고 있는 사람은 34%밖에 안 됩니다. 지지율은 이거보다 더 낮아요. 22%가 그것밖에 안 되거든요. USA Today와 서포크 유니버시티에서 조사한 결과 46%의 공화당 유권자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새로운 당을 만들면 나는 공화당을 버리고 트럼프를 따라갈 거야. 46%가 그렇다는 겁니다. 물론 시간이 지나면서 바뀔 수는 있어요. 그 부분은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렇게 인기가 있는데 공화당 자체는 트럼프 전 대통령처럼 인기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게 문제죠. 그러니까 트럼프 전 대통령을 업고 가겠다는 겁니다. 공화당의 지지도는 낮아서 22%가 아니라 케빈 맥카티 20% 지지를 받고 있네요. 테드 크루즈 그렇게 트럼프를 뭐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해도 테드 크루즈도 30%밖에 안 되고요. 미치 매코넬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는 불호감도가 61%, 호감도가 17%, 불호감과 호감의 차이, 갭은 44%나 됩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을 거의 80%가 좋아한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 점이 트럼프 전 대통령이
너는 나의 운명을 쥐고 있다. 아직 놓아버리진 않았지만 언제 놓을지 몰라요. 운명을 쥐고 있다. 여기까지 되는 겁니다. 공화당의 운명만 쥐고 있다가 아니라 공화당 개개인의 정치인의 운명도 지금 트럼프 전 대통령이 쥐고 있다는 겁니다. 나를 따르고 나에게 내가 원하는 만큼의 충성을 한다면 내가 지지한다고 지지해 줄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나와 다른 생각을 하고 나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나쁜 말을 한다면 끝까지 쫓아가서 복수를 하고 말 거야 라고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금까지 얘기를 해왔고, 오늘 연설에서도 분명히 그 같은 얘기를 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미국의 그 유권자들, 국민 전체에서는 인기가 없었지만 반 이하였으니까는요. 그렇지만 공화당에서는 80%, 79% 정도가 지지를 하니까. 그리고 트럼프 전 대통령이 나에게 충성을 해야지 돼 하는 충성심 강요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케빈 맥카시가 시팩에 와서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정도 가지고는 만족을 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프 세션스 초대 법무장관, 윌리엄 바 두 번째 법무장관,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 뭐 또 존 캐리 백악관 비서실장, 제임스 마티스 국방장관, 이 수많은 사람들이, HR 맥메스터 같은 사람들 처음에는 얼마나 자신들이 다 여러 장관과 뭐 국가안보보좌관과 이런 것에 놓고 할 때, 공화당에서 아마 유튜브에서 지금까지도 트럼프 전 대통령 지지하는 사람들은 너무 인선 잘했다, 너무 훌륭한 사람들이다, 인선은 이렇게 해야지 되는 것이다 라고 얼마나 많이 입에 침 없을 정도로 얘기를 했습니까? 그 사람들 지금 다른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런데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 사람들이 많은 부분 본인들에게 충성을 하고 막판에 더 많이 충성을 해야지 되는데 그것을 만족시키지 못했을 때 가차없이 버려버렸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도 처음에는 다 최고라고 했죠. 이런 사람이 어딨어. 심지어는 렉스 틸러슨이라는 사람이 오일업계의 CEO인데 어떻게 국무장관을 합니까? 상식적으로는 말이 안 돼요. 이 사람이 나중에는 저 바보 멍텅구리 뭘 아니야 트럼프는 했다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어쨌든 아무리 최선을 다해도 막판에 이런 사람들도 본인의 여러 가지 입장을 위해서, 뭐를 위해서, 트럼프를 위하는 것이 나를 위하는 것이니까 하는 마음으로 트럼프에게 충성을 하다가 한계를 넘으면은 갈 수 없는 곳이 있잖아요. 그럴 때 그것을 레드라인을 넘지 않으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바로 버려버렸습니다. 트윗으로 버려버렸습니다. 아무튼 이런 점이 있어서 케빈 맥카시를 좋아하지 않을 수가 있죠. 왜냐하면 케빈 맥카시도 트럼프 전 대통령 2016년도에 뭐 후보가 될까 말까 되고 나서도 저 사람 아무래도 블라디미르 푸틴 돈 받고 일하는 사람 같아 라고 케빈 맥카시가 본인의 입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공화당 하원 대표가. 그 당시에는, 그리고 나서 하원에서 하원 의장을 하면서 공화당이 다수당이 돼서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졌었잖아요. 그래서 다수당의 하원 의장을 하면서부터는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딱 달라붙어서 트럼프의 강한 방어자가 됐습니다. 첫 번째 탄핵에서 러시아 수사한 것을 현대판 쿠데타다라고 표현을 했고, 지난해에도 이 시팩 회의에서 그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트럼프 그 큰아들과 나란히 앉아서 그 옆에는 그 조시 하울리 상원의원이 있네요. 정말 그 테드 크루즈와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상원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을 아주 강하게 모시고 떠받들고 있는 조시 하울리가 있는데, 이 케빈 맥카시가 지난해에 바로 이 그 시팩에서 한 얘기가, 위키피디아가 너무너무 보수를 말하자면 학대한다. 막 편집을 위키피디아가 편집하는 게 아니잖아요. 사람들이 여러 가지 내용들을 올리고 고치고 하는데 위키피디아가 그렇게 한다. 공화당의 보수에 나쁘다. 왜냐? 위키피디아가 빅테크이기 때문에 뭐 이런 주장, 이런 거 증명을 할 수 있다. 증명 못했죠. 이런 얘기를 할 때 사람들이 많이 웃기도 했었어요. 앞에 P자가 붙는 웃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선거에서 진 후에도 트럼프 전 대통령을 계속 방어하다가 1월 6일 의사당 사건이 있은 뒤에는 잠깐 트럼프 전 대통령이 책임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잠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뒤로 나오는 여론 지지에서 계속 트럼프 전 대통령에 관해서 강하게 유권자들이 지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본인은 그 공화당 그 기반이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붙어 있는 것을 확인하고 나서는 또 입장을 바꿔서 마알라고에 가서 트럼프 대통령과 사진도 찍고 했죠. 그런데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입장으로 보면 왜 트럼프 전 대통령을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공화당의 운명을 쥐고 있으니까 입장에서 보면 케빈 맥카시가 자신의 탄핵에 찬성표를 던진 리즈 체니 하원 의원 공화당 서열 3위 딕 체니 전 부통령의 딸에게 너 잘못했어 라고 그 서열 3위 자리를 내려놓게 하지 않았다는 것을 트럼프 전 대통령은 제일 싫어한답니다. 케빈 맥카시가요, 트럼프 전 대통령도 잡지만 리즈 체니도 공화당에 말하자면 좀 그 중도라던가 아니면 음모론 이런 데 빠지지 않고 그런 사람들은 또 리즈 체니를 지지하니까 그런 사람도 잡고 싶고 트럼프 지지자도 잡고 싶고 어떻게 보면 그리디예요, 이것도. 정치가 중도를 가야지 된다는 것과 선을 극단선 그 레드라인을 넘었을 때 거기서 딱 그 선을 긋지 않는다는 것은 차이가 있습니다. 선을 긋지 않고 너도 좋고 너도 좋아? 마조리 테일러 그린도 좋고 리즈 테일러래요. 그 리즈 체니도 좋아? 마조리 테일러 그린처럼 그렇게 막 음모론을 믿고 뭐 9.12 사건도 없었다고 하고 뭐 일부 부분적으로 마지못해 뭐 사과 아닌 사과를 하긴 했지만 어떻게 양쪽이 극과 극인데 다 좋다고 얘기를 합니까? 트럼프 전 대통령은 넌 마조리 테일러 그린만 지지를 해. 초선 의원 리즈 체니 말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언제 트럼프 전 대통령으로부터 토사구팽 당할지도 모릅니다. 케빈 맥카시 하원 의원도 어떤 사람들은 오늘 트럼프 그 전 대통령이 연설에서 케빈 맥카시를 비난할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 대중도 왔다 갔다 하니까 못 믿고 케빈 맥카시를 트럼프 전 대통령은 리즈 체니를 감싼다고 생각하니 충성이 덜하다고. 트럼프 전 대통령은요, 충성의 도수가 100이면 120, 130을 원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플로리다가 지역구인 그 매트 게츠 의원도 하원 의원도 트럼프 전 대통령을 굉장히 이렇게 막 숭배 비슷하게 하는 사람이잖아요. 여기 아마 리즈 체니가 왔으면 부 하는 소리가 들었을 거야. 그랬을 거예요. 안 갔죠. 초대도 안 했을 겁니다. 그래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오늘 CPEC에서 연설하는 것은 굉장히 그 의미가 있어요. 달라요.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전직 대통령에서 딱 물러나고 나면 목사가 교회에서 물러나고 새로운 목사가 왔을 때 그 목사에 집중하십시오 하면서 예의를 지키는 것과 마찬가지로 어느 정도는 그 정치에서 떨어져 주거든요. 버락 오바마도 그랬어요. 많은 민주당 사람들이 가서 한마디 하라고 할 때도 몇 년을 기다렸습니다. 그러다가 거의 임기 끝날 때쯤 돼서 버락 오바마도 얘기를 많이 하기 시작했는데 그리고는 처음에 버락 오바마는 뭐 하와이 같은 데 가서 뭐 서핑하고 릴렉스하는 사진 올리고 했잖아요. 아들 부시 대통령은 본인이 이라크에 관한 어떤 책임감 그런 것을 통감을 했기 때문에 더더욱 뒤로 물러서 줬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오바마 전 대통령 이런 사람들과 존 맥케인 뭐 추도식에도 가고 장례식에도 가고 할 건 다 하잖아요. 국가 비상사태가 있으면 민주당 그 전직 대통령들과도 만나서 하이, 세이, 바이 하고 하잖아요. 그리고는 정치에서 뒤로 물러나서 뭐 그림 그리기 하고 양말 모아서 양말 이쪽 양말 다른 거 신고 트럼프 전 대통령처럼 이렇게 빨리 정치적인 메시지를 가지고 컴백하는 그런 그 전직 대통령은 없었습니다. 아마 오늘 이민 정책에 대해서 이 바이든 현 대통령의 이민 정책에 대해서 굉장히 비난을 할 것 같고요. 학교 오픈에 대해서도.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 본인이 잘했다고 얘기를 할 거랍니다. 아마 이 백신 개발을 빨리 했다던가 분명히 그 부분은 그 잘한 부분이 있어요. 그게 정치적인 목적이었던 무엇이었던 결과론적으로 보면은요. 그런 얘기를 할 것 같고 그리고 사람들이 더 궁금해하는 것은 트럼프 전 대통령은 스크립에서 항상 이제 빗나가서 어떤 것을 얘기를 하고 그리고 본인이 내일 아침 탑 뉴스가 되기 위해서 뭔가를 던질 겁니다.
그 연설에서 해서 지금 주목을 받고 있는 거고요. 전에 그 노동부 장관을 지냈고 지금은 이제 UC 버클리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 그 로버트 리히 전 장관이 이게 가디언이든가요? 잠깐만요. 네, 가디언이네요. 오늘 가디언에 그 기고문을 썼는데 공화당이 이 사람 물론 민주당이지만 공화당이 지금 너무 국민 전체를 생각하지 않고 기반만 생각한다. 저는 4년 내내 생각했었던 문제예요. 노력조차도 안 한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GOP라는 그 공화당이라는 것이 The Grand Old Party잖아요. 그 약자잖아요. GOP가. Grand, G, Old, O, Party, 당. GOP가 이게 1854년도에 만들어졌죠. 1854년도에 위스콘신에서 만들어졌어요. 위스콘신에서. 그런데 GOP 대통령으로서 뭐 그러다지 많지는 않잖아요. 담임 대통령이 된 사람들이. 담임 대통령으로서 이 로버트 리히의 얘기예요. 한 번도 50% 이상의 지지율을 넘어보지 못한 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4년을 지나고도 아직도 지금 공화당은 전체 유권자, 전체 국민을 커버할 뜻이 없다. 이 공화당이 강한 포지션이 절대로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바이든 그 대통령이 기간산업 같은 것을 많이 할 것이고 기간산업 하는데 공화당도 찬성을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기간산업을 하면 일자리가 늘어나잖아요. 그리고 노동자들 층, 이민자가 아닌 노동계층, 백인들이 많잖아요. 그런 또 계층의 어떤 윗부분에는. 그래서 아무래도 공화당 쪽도 조금 흡수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당장 1조 9천억 달러 경기부양책으로 공화당도 돈 받잖아요. 민주당 유권자도 돈을 받지만 그런데 공화당은 그렇기 때문에 뭉치고 리더십이 있어야지 되고 전략이 있어야지 되고 분명한 메시지가 있어야지 되는데 이 모든 것들이 지금 하나도 없다는 거죠. 쪼개지고 있잖아요. 이미 쪼개졌잖아요. 그랜드 올드 파리가 트럼프가 새로운 당을 만들면 트럼프 당만 못하게 돼 있잖아요. 그 크기에 있어서, 규모에 있어서. 민주당에게는 기회라고 볼 수 있죠. 그런데 미국은 민주당만의 국가가 아니고 공화당만의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저처럼 뉴스를 하는 사람은 할 수 없이 저도 저의 인생이 있고 하지만 걱정을 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지금까지 해온 일이 그렇기 때문에 내년에는 코비드-19 바이러스도 회복이 되고 그렇잖아도 일자리도 좋아지고 정책도 그쪽으로 나가게 되면은 지금 공화당이 이런 정도로 해놓고 무슨 금송아지 가져다 놓듯 금처럼 보이는 번들번들한 트럼프의 실제 사람보다 큰 동상을 그 시펙 회의에 컨퍼런스에 가져다 놓고 하는 한 2020년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이기기가 아주 쉽습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공화당이 트럼프가 지지하는 사람과 공화당이 지지하는 사람으로 난립할 때 민주당이 하나로 뭉치고 분명한 대통령의 어떠한 그 가이드라인이 있고 전략이 있고 하면은 싸울 때 누가 좋겠어요? 민주당이 좋죠. 그리고 또 있잖아요. 어제 시사만평에서 보신 것처럼 뉴욕 맨하탄 검사실에서 어떤 그 여자 검사는 막 눈물을 흘리면서 웃던데요. 그것을 보면은 물론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트럼프 전 대통령이 무슨 일을 해도 지지를 해야 할 수 있지만 이게 만약에 그 안에서 상상을 초월하는 너무 더럽게 너무 악독한 사기를 많이 저질렀구나. 그로 인해서 정말 죽어갈 만한 사람도 있었겠구나 하는 그 정도가 많이 나온다면은 민사 형사법으로 또 뭐가 되고 해서 이게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인기가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들 미나리 보셨어요? 저는 미나리 봤는데 미나리에서 왜 그 주인공 농장에서 일을 하는 알칸소의 그 농부 도우미가 있잖아요. 폴이든가요? 이름이 그분이. 일요일에 뭐 나의 교회 가는 방법이하고 십자가를 메고 고행하는 것처럼 걸어가잖아요. 그런 사람들의 복음주의라던가 그분이 복음주의라고 거기서 얘기하진 않았습니다만 그 사람들의 종교나 그 사람들의 예를 들어 그 사람이 트럼프를 지지했다면 트럼프에 대한 지지 이런 것은요 깨기가 힘든 게 사실이에요. 지지난해인가 나왔던 그 Three Billboards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그 영화는 주제는 뭐 딸이 억울하게 어떻게 되고 어머니가 그걸 찾아서 어떻게 하고 하면 뭐 이런 것이기는 했습니다만 딸이었던가요? 저는 굵은 것만 생각나고 나머지는 다 잊어버리는 게 저의 특기예요. 머리가 나쁜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그 빌보드라는 영화에서도
야, 시골에 어떤 곳에는 저렇게 도도히 아무렇지도 않게 인종차별주의 같은 것이 흐르는구나.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요, 그냥 먹고 마시고 일하고 뭐 그냥 생각하면 믿고 굉장히 터프하기 때문에 욕하고 뭐하고 하는 거 아무렇지도 않거든요. 그래서 아마 트럼프 전 대통령의 여러 가지를 받아들일 수 있는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도 들고 해서 그렇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단순하다고도 할 수 있는 그런 많은 사람들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세금 보고서에서 무엇이 나와도 그를 지지하는 비율이 떨어지지 않는다면 또 문제는 다르지만 떨어진다면 그리고 공화당은 점점 분열이 된다면 민주당의 기회가 될 것은 사실입니다만은 지난 4년 동안 우리가 봐왔잖아요. 그럴수록 더욱더 음모론을 믿는 사람도 늘어나고 민주당에 대한 반감도 늘어나고 현 대통령이 대통령이 아니라고 하고 이런 것들이 점점 드러날 때 어떤 나라가 되겠습니까? 물론 이게 트럼프 시대에 만들어진 게 아니라고 말할 수도 있고 그것도 부분적으로 사실입니다. 그러나 다만 인간의 본성과 인간의 여러 가지 살아가는 형태에서 여러 가지 이런 게 있고 내가 이만큼 세상을 생각하지 않고 예를 들어 내가 믿는 게 전부고 뭐고 뭐 저 사람이 어떠면 어때 뭐 낙태만 반대해 주면 되지 저 사람이 어떠면 어때 내 세금만 감면해 주면 되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다고 그런 생각이 지금 트럼프 전 대통령 시대에 처음 생긴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전에는 모든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 부분적으로 개인적으로 그렇게 행동을 했다 하더라도 이것을 대통령이 부추겨서 그게 아무것도 아닌데 괜찮은 거야. 좋은 거야. 하면서 다 겉으로 드러내놨잖아요. 이게 4년 동안 더 지속이 된다면 어떻게 될까? 그런 면에서 보면은 민주당도 공화당이 분열된다고 트럼프 당과 트럼프 아닌 당과 분열되면 우리에게 좋다고 이것을 보고만 있어야지 되는가? 알 수 없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정규 방송 시간에 뵙겠습니다. 오늘의 미국 썬데이 에디션 강희신이었습니다.